불교문화대전이 8일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예술이 주는 즐거움으로 국민들 일상에 다시 희망이 꼽히길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청장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애불 입구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신임 군종특별교구장에 능원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능원 스님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대 가야 불교가 중국 불교보다 11년 앞서 인도에서 전래됐다는 학자의 연구 발표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과 인연 깊은 전주 금서남이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흥겨운 문화제를 열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음악과 공연, 전시 등 불교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 불교문화대전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막식에서 예술이 주는 즐거움으로 국민과 불자들 일상에 다시 희망이 꼽히길 염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불교문화대전이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3회 불교문화대전 행사 주제는 다시 희망이 꼽히는 일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불교 문화예술의 감동과 밝은 에너지가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문화대전의 감동과 밝은 에너지가 사방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가 두루하여 희망이 꼽히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교문화 주간으로 정한 오는 26일까지 전국 곳곳에선 음악과 공연, 전시 등 2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대중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가을 축제의 장으로 꾸몄습니다. 다시 희망이 꼽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선물할 것입니다. 개막 행사엔 각계 인사들이 초청돼 불교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채로운 불교 예술 속에 담겨진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불교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대전 조계사 개막식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불교미술대전 오픈식.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5.7 기법으로 직접 제작한 천진불과 무제 작품 2점이 출품돼 관람객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화와 회화, 조각, 공예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도 여러 전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작품이 예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 불교 문화 주간인 내일 수국사에선 올해의 불서텐 선정 작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남양주 봉선사에서도 신성, 권미희, 임풍류 등이 출연하는 산사예술 무대가 마련됩니다. 24일 서울 학도암과 종로노인복지회관에선 북콘서트가 펼쳐지며 영화감독 구담 스님의 5월의 만다라 상영회가 종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25일엔 의왕 청계사에서 산사문화예술제, 전국 비구니회관에선 북콘서트와 불교영화 상영회가 개최됩니다. 26일 폐막일엔 불교음악인상과 출판문화상, 언론문화상 등이 한자리에서 열리는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교문화대전이 무궁한 발전이 있고 앞으로 크게 좀 나아가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교 미술의 향기, 또 우리 예술의 향기를 맛보고 그동안 코로나의 지침, 또 마음의 힐링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면 재개된 불교문화대전이
가을 대표 문화 축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역사 유물은 민족의 어리라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응천 청장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애불 입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성으로 역사 유물은 우리의 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종단적 현안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리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것은 그는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또 그걸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 국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진우 스님의 당부에 흔쾌히 화답하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열암곡 부처님이 어쨌든 그거는 누워 계실 때보다 서 계실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당연히 우리가 먼 위치와 가장 좋은 상태로다가 보존시키는 게 문화재청의 본연의 업무니까 그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고. 다만 최 청장은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선결 과제로 안정성 보장과 함께 마애불의 원래 위치가 고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주 남산 마애불 발견 후 15년이 흐른 지금 변화된 정부 정책에 지자체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입부를 위한 공학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최 청장은 불교계의 의지와 공감대가 뚜렷한 만큼 사업이 이관된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이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 원래 위치 등을 잘 고려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조금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정을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또 그 주관을 하고 있는 경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진우 스님은 지난 17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 문화는 종교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며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튿날 총무원을 찾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는 불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교 문화재는 종교를 넘어 우리의 얼이라는 진우 스님의 메시지는 오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고불식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싱하이밍 대사에게 남북한을 넘나들며 긴장을 풀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줘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의 주선으로 3년 전 중국을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양국 간 지속적인 불교 문화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 불교 교류 등에 있어서 늘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거듭 축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부인 탄휘준 여사, 취환 회장 등과 함께 진우 스님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신임 군종특별교구장에 능원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군종교구 상임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친 능원 스님에게 제6대 군종교구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 포교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 불교에 귀의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군포교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능원 스님은 군법사들과 힘을 모아 장병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 완공 예정인 홍제사 건립불사금으로 1억 원을 희사했습니다. 능원 스님은 진주 보광사 주지, 남해 보리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재작년 3월부터 군종교구 부교구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고대 가야 불교가 중국 불교보다 11년 앞서 인도에서 전래됐다는 학자의 연구 발표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대사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신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한국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발상지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전합니다. 신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은 중국 불교의 시작을 서기 59년으로 봤습니다. 동안시대 제1대 황제가 광우 황제고 2대 황제가 명제입니다. 그러면 영평 2년에 인도의 사신을 보내서 불경을 최초로 들여와가지고 중국 불교가 시작이 됐다. 이게 중국 불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한 명제 영평 2년은 서기로 59년입니다. 반면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 불교는 서기 48년 인도공주 허황옥과 장유하상에 의해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금관성 파사석탑 그 기록에 보면 동한 건무 24년 갑신에 서역 아유타국으로부터 이 가사석탑을 싣고 왔다고 하는 그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동한 건무 24년 갑신은 서기로 48년이 됩니다. 가야 불교가 중국 불교보다 연대가 앞설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의 발상지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야사와 가야 불교를 연구할 문헌 자료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백강 원장은 일제강점기 한국사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가야사 자료가 은폐되고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사관이라는 게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북쪽으로 우리가 한반도에 그 이성계 조선, 한양 조선 말고 발해 유역에 발해 조선이 있었습니다. 압록강 서쪽에. 근데 그 발해 유역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뿌리를 잘라낸 겁니다. 남쪽으로는 그 일본의 임나부가 벌써 300년, 400년부터 여기를 그 식민 통치를 했다. 그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신백강 원장은 가야사 자료 확보와 가야사 원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조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가야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사관의 입장에서 쓴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학계 학자들은 한문 원전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 일본 학자들이 쓴 2차, 3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1차 자료, 원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안 하니까 가야사에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정호당 성준 대선사 45주기 추모 달해제가 설악산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대원 스님과 원로의원 도후 스님,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과 문도, 전국 제방선원 대표 등 500여 명이 동참해 성준 대선사의 가르침과 유지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주 너무 두렵고 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한 배는 더 살았는데도 그 큰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1960년대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정호당 성준 대선사는
건봉사 주지 시절 삼교구 본사를 신흥사로 옮겨 오늘날 설악산문의 토대를 마련한 뒤 1977년 입적했습니다. 전통적 가족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세대 간 단절이 심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효의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가 사찰에서 마련됐습니다. 부모 은중경과 인연 깊은 전주 금서남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문화제를 열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 속에 풍요로움이 연걸어가는 전주 모악산 자락 칠석들녘. 전주의 대표적인 민속 기점놀이가 한바탕 펼쳐지고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로 화답합니다. 전주 완산체육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진 올해로 두 번째 맞는 금산 보훈문화제 현장입니다. 이 문화제 행사는 불설대 부모 은중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라고를 생각하면서 조촐하지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훈문화제는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의 기점놀이로 문을 열고 인사말과 축사, 효행상과 후원금 전달,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국수공양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가훈 써주기, 한방의료봉사 등으로 지역과 소통했습니다. 효를 그대로 실천하고 대신 은혜를 갚는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뜻을 함께 느끼면서 금서남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주 삼천동과 평화동 일원의 어르신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신도들은 어르신들을 대접하느라 쉴 새 없이 분주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고 이 즐거운 시간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서남이 보훈을 주제로 문화제를 열게 된 건 불교의 담을 낮춰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열린 신행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효도라는 걸 잘 모르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줘서 뜻깊은 것 같고 저희도. 이어진 문화 공연에는 흥겨운 미녀와 각설이 품바, 귀에 익은 대중가요 공연이 이어졌으며 어르신들에게는 떡과 과일이 듬뿍 담긴 시장 바구니가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용인 법륜사가 이웃돕기 바자회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나눔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건네는 선물이란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는 인기 가수 정수라와 홍자, 김범용, 노지훈의 흥겨운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또 바자회는 생활용품 판매와 먹거리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용인시 바람일 복지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할 때는 시초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용인시청에 500만 원씩을 기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바람일 복지회로 해갖고 용인시청에다 500만 원씩을 기부하고 또 나머지는 또 저희대로 또 나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수산 자락에 위치한 비구니 수행포교 도량 용인 법륜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보내는 바자회를 올해로 15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0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내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봉황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에밀레전은 소리문화의 아름다운 계승을 주제로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30여 개 부스를 마련해 대신라왕국 체험축제로 꾸며지며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어른과 청년이 함께하는 특별 행사도 선보입니다. 에밀레전 개막식은 20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며 에밀레 주제 공연과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축하 공연을 비롯해 행사 기간 동안 경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음기도도량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이 우리 사회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월명스님은 국민재난안전 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압구정동 어스크루즈 행사장에서 열린 2022 재난안전 보안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재난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라는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 재난을 안정이 첫째고 모든 거 우리가 1위 폭발 사고, 서해 페리오 사고 이런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 재난과 월명스님과 같이 협조해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재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월명스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안전과 예방,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2 재난안전보안관 출범식에는 월명스님과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 부위원장, 장훈 국민재난안전 총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개회선언과 축사에 이어 재난안전보안관 설명회와 운영 시스템 소개, 축하 라이브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을 한지의 인화에 한 폭의 동양화처럼 표현한 사진작가 남종현의 아트 프린트 작품전이 국화축제가 한창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연이란 이름의 이번 전시회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에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에 실린 작품 14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출판사는 연꽃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간 색조의 흐린 하늘과 흰색 눈이 남종현 작가가 추구하는 체움과 비움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사 성역화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를 겸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